자, 제목을 또 하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국외라고 되어 있는데,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 뭐의 항일 무장투쟁사?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사가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도상에서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는 여기 만리장성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을 중국 관내라고 한다. 여기에서 펼쳐지는 항일 무장투쟁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죠? 그렇죠? 여기서 펼쳐지는 항일 무장투쟁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해야 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입니다. 무슨 단체? 민족혁명당. 우리 아까 전에 의열단 할 때 배웠던 거죠? 1935년 민족혁명당. 왜 이게 계속 1935년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져요.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뭐가 중심이 돼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을 통합하려고 했느냐? 35년이면 임시정부가 이동 중일 때죠. 임시정부가 언제부터 이동을 시작하죠? 32년부터. 그럼 35년이면 임시정부가 계속 이동 중일 때네요. 그럼 임시정부의 그 세력이 어떻게 돼 있을 때겠어요? 굉장히 약화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열단에서 임시정부의 세력 약화,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뭔가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얼핏 들으면 누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세력이 약화되니까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하고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열단 중심으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 통합, 이게 민족혁명당의 설립 목표예요. 목적이기도 했고, 의열단 중심으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 통합, 목적을 가지고 이게 설립이 된 거예요. 의열단 중심으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 통합 목적. 목적은 뭐 가로로 이렇게. 하여튼 이게 목적이었다. 그럼 민족혁명당은 어떤 사람들이 합쳐진 거냐? 일단 민족혁명당의 가장 주축은 누구겠어요? 의열단이겠죠.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의열단 할 때 배웠던 거고. 배웠다고? 오전에 배웠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의열단. 의열단이 중심됐고, 여기에 누가 이제 참여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조소왕이가 참여를 해요. 근데 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우리 그 건국강령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걸 쓴 사람이 바로 이 조소왕이거든요. 이 조소왕이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우익이죠. 좌익은 아니고, 사회주의 세력은 아니고 우익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거든요. 이 조소왕이 여기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놀라시면 안 돼요. 이 조소왕이 중국 관내 난징인데요. 이때 당시에 30년에, 지금 이건 35년이죠? 30년에 중국 관내에다 뭘 만들어 놨었냐면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놨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 독립당 세계를 다 배운 거예요. 뭐를? 한국 독립당을.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배운 거거든요. 사실은 만들어진 순서대로 하면 조소왕의 이 한국 독립당,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이 제일 먼저고, 연도는 같은데 북만주에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이 있어요. 그게 한국 독립당이 직할부대로 한국 독립군을 만들었고, 그 한국 독립군이 바로 지청천이 이끌었던 부대예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를 했던 그 한국 독립군의 지휘 역할을 했던 게 한국 독립당인데, 그 한국 독립당은 1930년에 북만주에 만들어졌던 거죠.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일단 쓰세요. 울지 마시고. 조소왕이 또 진지하게 듣는 척하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려고. 다 알고 있어 내가. 자, 이걸 이제 지도에다 한번 그릴게요. 자, 순서대로 보면, 자 봐요. 여기가 이제 난징인데, 이 난징에 한국 독립당이 있어요. 이 난징의 한국 독립당이 1930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조소왕이 만든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 독립당이 있다고요. 지청천과 관련된. 한국 독립당이 한국 독립군을 만들었고, 그 한국 독립군이 한중 연합작전을 했었어요. 뭐를 했었다고요? 한중 연합작전. 그 한국 독립당. 원래는 혁신의회였어요. 혁신의회가 뭘로 바뀌었던 거예요? 한국 독립당으로 바뀌는데, 그 한국 독립당.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몇 년이에요? 1930년이고, 이거는 누구와 관련돼 있다고요? 지청천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배웠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배울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을 만들었는데, 그 여당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한국 독립당. 다 세 개가 다른 단체예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여기가 충칭이고요. 이게 한국 독립당이고, 이 충칭의 한국 독립당은 몇 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40년이에요. 김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한국 독립당은 총 3개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조소왕이 한국 독립당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 보세요. 지청천이 일로 참여를 해요. 누가? 근데 지청천도 원래 한국 독립당 소속이었죠? 근데 지청천은 한국 독립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 독립군 소속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지청천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임시정부가 참여를 하지 않아요. 임정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야 독립운동이 전환점을 맞고 이게 새롭게 확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임정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냐면, 임정이 지금 이동 중이라서 32년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김구도 수배를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임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 어려웠고 이동 중이라서 이거를 좀 대체하고자 해서 만든 거니까, 임시정부가 참여해주면 임시정부를 완전히 다 통합하는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김원봉이는. 근데 임정에서는 참여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정통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김원봉이 레전드지만 의열단은 이때 당시 레전드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야구, 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더그아웃에서 이승엽이 야 일로 좀 와봐. 그럼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웬만한 야구 선수들은 안 오면 어떻게 돼? 뭐 안 오면 안 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승엽이가 부르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야구 선수들은. 얘 레전드인데 부르는데 안 오면 되나?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이 부르니까 온 거야, 사실은. 근데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통성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임정이 여기에 불참을 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임정이 불참을 하니까 잘 들으세요. 조소안과 지청천이 이탈을 해. 왜냐면 조소안과 지청천은 우익이었거든. 민족주의거든요. 근데 이 의열단은 아무래도 빨간색 쪽이야. 김원봉은 빨간색, 윤세준은 새빨간색.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소안과 지청천은 인기가 좀 그런 거야. 왜냐면 민족혁명당이 이제 지도부들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의열단들이 지도부를 다 장악하니까 괜히 와서 뭔가 이렇게 좀 모양만 이상해지는 것 같은? 조소안과 지청천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어차피 중심축은 다 뭔데? 의열단원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꼽사리 낀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참여할 거라고 예상했던 누구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임종도, 김구가 들어왔으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참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야 그냥. 조소안과 지청천이 불참한다. 그러니까 이탈한다. 조소안 이탈. 이 조소안은 이탈해서 한국 독립당을 다시 재건해요. 왜냐면 이 당을 가지고 왔잖아. 당을 통째로 들고 합당을 한 거라고. 민족혁명당으로. 근데 다시 이탈을 했으니까 당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독립당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청천은 이탈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도 보니까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원래 지청천의 당이 뭐였지? 이름이 같잖아. 그러니까 지청천이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러고 이름을 조선혁명당으로 만드는 당을 하나 만들어요. 선생님 잠깐만, 조선혁명당은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할 때 양세봉이 이끌고 있던 그 한국 조선혁명당 아닙니까?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하다 보니까 둘이 부러웠었나 봐, 저쪽 이름이. 저기도 괜찮은데 뭐 이런. 이거 좀 웃기다 이런 거는. 그쵸? 안 할 걸 그랬다. 아무튼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을 창당해요. 이 조선혁명당은 한중연합작전 할 때 이 남만주의 조선혁명당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조선혁명당을 창당을 하죠. 그러고 나니, 자 보세요. 그러고 나니 이 민족혁명당은 누구만 남게 돼요? 의열단만 남죠. 이 의열단만 남은 민족혁명당은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꿔요. 근데 아이씨 이러지 말고. 근데 이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을 구분하는 문제는 여태까지 제가 기출문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은 단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생이니까 수업을 정확하게 해주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조소왕, 지청천이 같이 있는 거고 조선민족혁명당은 누구만 남은 거야? 의열단만 남은 단체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의열단 중심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의열단이 중심이 된 단체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1937년이 되면 1937년이 되면 이름을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꿔요. 선생님 왜요? 몰라요. 문제 내려고 그랬나 보죠? 조선
민족 전선 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조선민족 전선연맹. 이거를 우리가 민족전선 이렇게 불러요. 사료에서 민족전선이 나오면 이걸 찾는 거예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렇게 부르는데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37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뭐가 터져요?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봅시다. 의열단원들이 26년에 장제스에게 의열단원을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군사훈련을 좀 받게 해주면 나중에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온 거네. 중일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중일전쟁 참전을 목적으로 독립군 부대를 무장투쟁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무장투쟁단체가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단체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주에는 무장투쟁단체가 많이 있었지만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단체는 바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든 거예요. 어디 참전을 목적으로? 그렇죠. 중일전쟁 참전을 목적으로. 그 한인 최초의 중국 관내 무장투쟁단체를 조선의용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대는 거슬러 올라가면 의열단이 만든 거예요. 중일전쟁 참전을 목적으로 지금 흐름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조선의용대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묶어두셔야, 매핑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막 휘발되지 않아요. 중일전쟁 참전을 목적으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상으로 얘기할 텐데 나중에 1938년 한커우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한커우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이 조선의용대는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중국 관내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투쟁단체.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 한인 무장단체다. 어찌 보면 약산 김원봉이 장제스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니네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이런 도움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중일전쟁에 조선의용대가 참전을 하거든요. 근데 참전도 어떤 참전을 하느냐? 비전투 활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전투 부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비전투 부대 활동을 하느냐? 이 조선의용대가 중일전쟁에서 주로 맡았던 일이 뭐냐면 포로 신문, 암호 번역, 대적 회유 전담 방송 작성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007 같은 심리전 같은 거 한다고. 근데 왜 얘네들이 이걸 잘하는 거냐면 대부분 조선의용대 애들이 일본말을 너무 잘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근데 중국 애들은 일본말 하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 침투하기가 좋아, 얘네들이. 실제로 조선의용대 애들 중에는 어떤 애들도 있냐면 일본 군에 지원 입대하는 애들도 있어. 간첩으로. 그래서 일본 군대에서 활동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군 정보를 다 갖다 주는 거지. 실제로. 그리고 포로 신문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거 맡아서 하기도 하고, 암호 번역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조선의용대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일본 육사 출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간부훈련을 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니까 암호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이 암호 번역 같은 경우는 만약 한번 하기만 하면 저쪽에서 몰살되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투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이 비전투 활동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용대 그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지. 중일전쟁 참전을 하는데 비전투 활동을 한다. 여기서 비전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첩보 수집, 암호 번역 등의 일을 맡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중일전쟁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이 조선의용대가. 일단 조선의용대의 중일전쟁 참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밑에다 쓰시는데 자 임정이 불참하죠. 그렇죠? 근데 임시정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임시정부를 대체하겠다라는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니까 니네가 왜 대체를 하냐. 아예 우리 정부, 임시정부에서 너희 같은 정당을 우리도 만들겠다. 왜냐면 임시정부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 이유가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 없어서라고 김구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와대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서 여당이 돼서 뭐 이렇게 입법활동도 하고 정치활동을 해서 여론도 만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근데 김구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꾸 임시정부를 흔든 거였다고 생각해요. 흔드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왜 이렇게 흔드느냐, 임시정부를 왜 이렇게 흔드느냐 보니 정당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김구가 정당을 만들어요. 바로. 이게 이제 한국국민당을 창당하는 거예요. 임정은 불참하고 1935년에 임정에서 한국국민당이 창단돼요. 이게 몇 년이라고요? 35년이 같아요. 근데 재작년 그 무장투쟁사 시험 문제에서 국가직 문제에서 서울시인가? 하여튼 뭐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순서를 묻는데 민족혁명당이 먼저냐 한국국민당이 먼저냐 설립된 순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거 큰일 났다 35년인데 그러면 안 돼. 이게 연도가 같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봉오동과 청산리는 둘 다 1920년이지. 근데도 완전히 다르지. 앞뒤 순서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20년이더라도? 봉오동 다음에 훈춘사건 일어나고 훈춘사건 다음에 청산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런 거지.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민족혁명당의 창당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인과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같은 35년이라고 헷갈려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제가 매번 얘기하는 매핑의 위력이에요. 같은 35년이더라도 정확히 인과관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한국국민당은 임시정부가 민족혁명당에 불참하고 나서 임시정부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국민당은 자 보세요. 시간이 쭉 지나요. 근데 이 한국국민당이 창당이 되니까 이분들 조소왕 지청천 이분들이 색깔이 이쪽이랑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로 들어오려고 사부작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 근데? 하여튼 들썩들썩 뭐 일로 참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났어. 쭉 시간이 지나서 37년이 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여기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름이 길어. 그래서 한국국민당에서 왜 너희만 이렇게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느냐. 씨야 우리도 이름을 바꾸겠다. 그럼 이거보단 좀 길게 바꿔야죠. 더 힘들려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어요. 몇 년에? 37년에 한국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이름도 길죠. 얘가 이겼어요. 그렇죠? 이름이 더 길잖아.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겼어. 김구가 이겼다고. 김구가 이긴 거야. 이건 김구가 만든 건데 김구가 이긴 거지. 근데 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 사실상 누가 들어와 있는 거냐면 조소왕과 지청천이 가담을 한다고. 그럼 이제 이미 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는 김구와 누가? 조소왕과 지청천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소왕의 한국독립당과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당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대 당 통합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조소왕과 지청천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 지원을 표명한 건데 이거는 이제 당대 당으로 통합된 건 아니고 조소왕과 지청천이 지원만 한 거야. 37년에. 그러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끝내고 그러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0년에 충칭에 도착을 하잖아요. 어디에 도착해요? 충칭에 이제 도착을 해. 임정의 충칭 도착이 일어나고 나서 이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를 우리가 이것처럼 부르는 말이 있는데 광복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광복진선 이렇게도 불러요. 이걸 민족전선 이렇게도 부르고 이게 연합단체예요. 다. 근데 이 광복진선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충칭에 이제 임시정부가 도착하고 나서 이름을 또 바꿔요. 그게 한국독립당이야. 우리가 처음 배웠던 한국독립당. 충칭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여당. 이걸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웠던 거야. 그러면 임시정부에 만들어진 이 한국독립당이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임정에 뭐라고 배웠어요? 여당이다 이렇게 배웠던 건데 아까 전에 임시정부 할 때 임정의 여당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제 사료에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보면 뭐라고 자꾸 나오냐면 중국 관내 민족주의 세계 정당이 연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국 관내에 있는 민족주의 세계 정당이 연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중국 관내에 있었던 민족주의 세계 정당이 뭐냐면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세 개를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합쳐져서 한국독립당이 된 거야. 새로운 한국독립당.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국 관내의 민족주의 세계 정당이 연합을 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계 정당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였던 과거를 좀 보면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김구의 35년에 민족혁명당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었던 한국국민당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그 다음에 천천히 갑니다. 조소왕이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하고 나서 다시 재건한 한국독립당 조소왕의 한국독립당과 지청천이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하고 만들었던 조선혁명당 이 세 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이것을 중국 관내의
민족주의 세계 정당이 연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국 독립당에 대해서 일을 한 건데, 문제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충칭이란 말이죠. 그럼 이 충칭 임시정부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이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건국강령을 조소왕의 삼균주의로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이 사람이 이미 한국 독립당 시절에 써놨던 거야. 이 한국 독립당에서 쓴 게 아니고, 이름이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거니까 문구 하나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한국 독립당이 원하는 바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름이. 그래서 이거를 건국강령을 발표했다고도 하고, 기본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했다라고 해. 그 채택했다는 게 이게 이미 써놨던 것을 건국강령으로 채택했다는 얘기야. 삼균주의라는 게 이 한국 독립당에서 쓰여진 거다라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건국 준비 활동 할 때 할 거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써만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중국 관내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상한 게 지금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를 배우는 건데 조선 의용대가 나와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항일 무장투쟁사를 배우는데 이걸 왜 배우는 겁니까?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지. 이 한국 광복군이 중국 관내에 있던 뭐겠어? 항일 무장 세력이잖아. 그럼 이걸 배우는 거야, 이제 한국 광복군을. 어떻게? 자세히. 그러면 이건 왜 한 거야? 한국 광복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거지, 이게. 임시정부의 방향이니까. 충칭에 도착해서 뭐가 창설된다고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다고요. 몇 년에? 40년에. 그럼 이 한국 광복군 창설 이후에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알아보는 것이 뭘 배우는 거예요? 저 제목?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광복군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무장투쟁 세력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왜냐면 임시정부의 이 한국 광복군의 활동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이건 이따가 이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질이 나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지울 텐데, 이걸 지울 거예요. 승질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고. 여기에 여기를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다 그리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상하이고요. 여기가 난징이에요. 이 상하이와 난징 사이에 한커우가 있어요. 여기가 항저우야. 한커우.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이에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그랬어? 임시정부가요, 처음에. 항저우로 이동했죠? 여기가 한커우라고. 여기가 이제 항저우, 한커우인데, 한커우라고 합시다. 한커우인데, 이 한커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조선민족혁명당이나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이거 했었는데. 난징에 있는 거예요, 난징. 어디에 있다고? 이 난징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 민족혁명당이 난징에 만들어졌다고. 이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되는데 이건 계속 난징해 있는 거야. 그럼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든 무장투쟁단체인 조선의용대는 어디에 만든 거고? 한커우에 만들었다는 얘기야. 난징에 안 만들고. 근데 이 조선의용대는 뭘 했다고 했어요? 중일전쟁에 참전해서 비전투 활동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일전쟁 참전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40년이 됐더니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진 거야. 졸면 안 되는데 40년에 충칭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 충칭에서. 근데 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있던 김원봉과 윤세주는 원래는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부터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어쩌저쩌 하다가 지금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의용대가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자체 논의가 일어나요.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왜냐하면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중국 관내의 무장투쟁단체가 왜 두 개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냐면 누구의 중재가 있었냐면 장제스. 이 장제스가 양쪽을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 조선의용대도 장제스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민족혁명당이나 이런 애들이 의열단부터 다 장제스가 후원하고 있는 거고 한국 광복군도 장제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후원금이 두 개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투력이 엄청난 애들도 아니고 하나를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제스가 합쳐라 좀 얘기를 하니까 조선의용대에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원봉과 윤세주가 한국 광복군으로 합치는 게 어떠냐라는 논의를 41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41년이 되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김원봉이는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들어가자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데 윤세주는 좀 얘기가 달라요. 윤세주는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군과 연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중국은 국민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의 항일 무장투쟁 세력 중에 중국 공산군도 있었다고 마오쩌둥이 이끌고 있던. 장제스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중국 공산군도 항일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전개하고 있었냐면 여기 예난에서. 여기 예난은 중국 공산당 수도야. 중국 공산당 뭐라고요? 여기 실제로 가보면 흙도 빨개. 알겠어요? 다 빨개. 건물도 빨갛고 다 벽돌이야. 하여튼 빨개. 다 사람도 빨갛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다 여기 있었던 거야. 이게 중국 공산당 수도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중국 공산당의 수도였다. 예난이. 근데 이제 윤세주 입장은 뭐냐면 윤세주도 한국 광복군으로 조선의용대를 이게 끌고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난에서도 실제로 우리 한국 공산주의자들 중에 중국 공산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윤세주는 뭘 제안한 거냐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윤세주와 김원봉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헤어졌다는데 그게 아니고 둘은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까. 둘은 밀양에서 같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고 여기 중국 만주로 길림성으로 와서 의열단을 만들고 초기서부터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이나 이런 게 대립이 일어나더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옛날 친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싸우지 물론 싸움은 하지. 근데 안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그게. 너 씨야, 너 전화를 하지 마. 씨. 다음 날 전화, 야 해장해야지. 그런 거란 말이야.
윤세주와 김원봉은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지? 술 먹으면 너 씨야 다시 연락하지 마 이 새끼야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이 새끼 꺼져 딱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날 야 해장 안 해? 이렇게 전화하는 거란 말이야. 원래 그게 그 친구야. 그런 친구는 헤어지지 못해. 나중에 봐봐 못 헤어져. 걔네들은 죽을 때까지 간다 옆에. 얼마나 웃기다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나를 평생. 근데 이제 윤세주하고 김원봉이는 이런 사이니까 이게 헤어진 게 아니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윤세주는 조금 더 새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왕 들어가는 거니까 김원봉 네가 들어가고 모양새를 갖춰서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가고 자기는 중국 공산군들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수행하면 양쪽의 지원을 다 받아내는 거 아니야. 근데 쏠딱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이건 공산군과의 연합은 끊겨버리니까. 지금 중국은 국공 내전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윤세주가 전략적 선택을 해서 조선의용대를 분화한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는 어디로 들어가고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고 또 한쪽은 중국 공산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난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게 조선의용대의 분화야, 분화. 이거를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야, 수험생들이. 근데 이 길게 왜 설명했냐면 조선의용대의 분화를 그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아, 이렇게. 그냥 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그냥 외워야 되니까 조선의용대가 분화된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분화됐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분화되었다고만 하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한 거야. 윤세주하고 김원봉이. 너는 절로 들어가고 나는 완전 빨가니까 좀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나는 빨간색 찾아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한커우에 있던 여기 보세요. 이 조선의용대가 여기가 이제 러양인데 러양. 이 러양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분산시키라고. 김원봉이는 일로 들어가고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고 윤세주는 어디로 가고 예난으로 이동하고. 이게 조선의용대 분화야, 분화. 조선의용대 뭐? 이거를 해보잔 말이야, 조선의용대 분화를. 몇 년에 일어나요? 41년에. 충칭의 한국 광복군이 몇 년에 만들어지고요? 40년에 만들어지고 41년에 조선의용대가 분화되는데 자 보세요. 김원봉이가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어디로 합류하고 충칭의 한국 광복군을 합류하고 김원봉. 근데 여기서 보면 김원봉이 이끌고 왔던 조선의용대는 일부야, 일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조선의용대 애들한테 선택을 하게 했거든. 어디로 갈 것인지. 근데 김원봉이가 단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일부밖에 참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역시 조선의용대는 빨갰던 거야. 그러니까 빨간 애들이 편하지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서로 만져주고 빨가면 만져주고. 빨간 애가 파란 애 만지면 파란 애가 막 놀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선의용대는 대부분이 다 뭐였다는 것. 빨간색이었다. 응?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는 어디로 합류하고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게 합류한 시점이 언제냐면 42년이거든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 게 몇 년이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한국 광복군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대를 일부 흡수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근데 뭐 1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군사력이 강화됐느냐? 군사력이 정말 강화돼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한국 광복군 애들이 김원봉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 믿질 않아요. 김원봉이 여기를 왜 오냐는 거죠. 왜냐면 이 김원봉이는 이때 당시 레전드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군인이 아니야. 김원봉이는 폭탄을 얘가 다 던졌으니까. 밀정, 이병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 한국 광복군 애들이 야 김원봉이가 여길 왜 오니? 아유 그 말도 안 돼. 단장님이라고 했대는데 단장님이 여길 왜 오니? 막 이제 그랬대요. 애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얘기하면 메시가 서울 FC로 온다는 건데 씨발 믿겠냔 말이야. 메시가 왜 와 서울 FC로? 포항으로 왜 오니? 메시가 바쁜데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만약에 메시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군사력이 강화되는 게 맞죠. 얘가 들어와 있으면 서울 FC 축구 애들 하는 애들이 메시가 딱 와 있으면 이길 것 같지 않겠어 느낌에? 어떤 애랑 싸워도? 그쵸? 개탄 패스해주면 이길 것 같지?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원봉과 같은 레전드급 인사가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 광복군 자체의 어떤 사기나 군사력에 크게 기여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일부 흡수되고 나서 한국 광복군의 군사력이 증강됐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군사력이 증강됐다. 한국 광복군의 이게 군사력이 굉장히 증강됐다. 이렇게 보고 기억을 해놓고 이제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죽는 건데, 자 보세요. 이제 천천히 해야 돼. 자 심호흡해. 라마즈 호흡 이런 거. 잘해. 이제 막 소리 지르지 말고. 자 조선 의용대 대부분을 이끌고 윤세주가 화북으로 이동해. 이 화북이 예난이야. 예난을 이제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고요?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윤세주의 조선 의용대 얘네들이 예난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예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일로 아까 전에 지도 여기 일로 가는데 이때 당시에 40년 41년에 이때 당시에 일제가 독립군 소탕 작전을 막 벌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윤세주의 조선의용대가 핵심 멤버들인데 얘네가 예난으로 이동한다니까 일본 애들이 이 정보를 입수해서 조선의용대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야. 호가장에서. 근데 윤세주도 이에 역정보를 흘린 거거든. 그러니까 길이 이건데 뭐 이렇게 일부를 보내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진이 가서 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역정보를 흘려서 일본군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윤세주가 배후를 치면서 일본군을 아주 그냥 되게 혼내주죠. 이게 호가장 전투야. 근데 이 호가장 전투는 윤세주가 뭐 하면서 한 거야? 이동하면서 한 거야. 예난으로 도착한 게 아니고. 도착하면 더 큰일이 일어나. 알겠어? 이동 중이니까 이쯤 한 거야 그냥. 이게 이제 호가장 전투인데 이 호가장 전투가 41년에 일어나고 이 호가장 전투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제의 소탕 작전에 대한 반대, 저항이라고 해서 이걸 반소탕 작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일제가 독립군을 소탕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저항. 그래서 이걸 무슨 작전이라고 해요? 반소탕 작전 이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예난으로 이동을 탁 했더니 자 보세요. 이 밑으로 가세요. 예난으로 이동을 했더니 중국 공산군들, 중국 공산당의 그 간부들이 나와서 직접 윤세주를 맞이했대요. 당신이 윤세주였냐고. 그리고 마오쩌둥이 직접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 마을 입구까지. 윤세주를 마중한 거야. 네가 윤세주냐고. 폭탄을 왜 그렇게 잘 던지냐고. 폭탄을 막 계속 던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윤세주가 이렇게 도착을 해서 보니 중국 공산군들도 굉장히 환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때 중국 공산군들과 연합해서 한국 공산주의자들 일부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윤세주가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윤세주의 조선의용대는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꿔. 도착함과 동시에 뭘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꿔. 도착해서 이거 이제 도착한 거야. 예난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애들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합쳐야 되지 않겠냐고 윤세주한테 제안을 해요. 윤세주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이게 합쳐져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있던 기존 조선 공산주의 세력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합쳐져요. 이게 중요한 단체는 아닌데 과정상 사료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수험생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이게 중요한 단체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면 화북조선청년연합회예요. 앞에 화북이 들어가요. 다. 이 화북이 키워야 키워드. 이렇게 해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만들어져요. 요게 42년이거든요. 이게 다 42년이에요. 이거 만들어진 게. 그러면 이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누가 이끌고 이 조선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김두봉, 무정 이런 사람들이 간부가 되고 윤세주는 원래 군인이니까 이 사람은 화북조선청년연합회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체니까 김두봉 선생님 김두봉은 얘는 김원봉이고 정신 차려. 김두봉 너 씨 죽인다 진짜. 약 올리면서 하면. 약 올리는 게 아니고 틀려서 그래 자꾸. 선생님 김원봉은 같잖아요 이러면 안 돼. 김두봉 그 다음에 무정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맡은 거야. 그리고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나중에 이름을 조선독립동맹으로 바꿔. 선생님 왜요? 그래야 문제를 내지. 이걸 이제 바꾸는데 이 42년의 조선 독립동맹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건국준비 활동을 해요.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여기서도 무슨 활동을 한다고요? 나중에 건국준비 활동을 하고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현대사 수업 들어갈 때 이 조선 독립동맹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건국강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겠어요? 그렇지. 완전 빨간색 국가. 얘네들이 표방하는 거 그거죠. 뭐 잘 됐죠. 다 빨간색. 온통 빨간색이니까 애들이. 그게 이제 건국강령이고 조선 독립동맹 산하 잘 보세요. 조선 독립동맹 산하 직할 부대를 만들어요. 이건 이제 윤세주가 제안해서. 왜냐면 이건 이제 단체니까 다. 그러니까 윤세주는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대. 그래서 만들어진 부대가 조선의용군이에요. 의용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은 화북지역에서 활동한 거예요. 조선의용군이 창설되는데 이 조선의용군은 누가 이끌고 있었던 거냐면 윤세주가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거는 누가 이끌고 있고 김두봉 무정이 이끌고 이거는 윤세주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조선의용군이 어떤 일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군과 연합해서 항일 전투를 했겠죠. 근데 이 중국 공산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팔로군이라고 불러요. 팔로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중국은 1로군, 2로군, 3로군 이런 식으로 군부대 이름을 만들어요. 이게 노동자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팔로군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군대예요. 근데 이 중국 팔로군과 이게 공산군이죠. 중국 팔로군, 이 공산군과 연합을 해서 항일 전투를 수행을 했는데 이 대표적인 항일 전투가 이상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공무원학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건 안 나오니까 그냥 듣고 넘기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조선의용군의 항일 전투는 나오기가 어렵거든. 왜 그런지는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태항산 전투라고 하는 건데 이게 42년에 일어나요. 근데 이 태항산 전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지금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가 십자령 계곡이 있는 데인데 중국에 가면 여기가 이제 태항산이에요. 이 가운데 산이 이 태항산 아래에 이게 굉장히 험준한 산인데 이 아래에 분지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져 있는데 중국 팔로군 공산군이 여기에 있었는데 조선의용군도 여기에 있었고요. 조선의용군은 뭐 숫자가 많진 않아요. 여기에 있었는데 42년에 일본 군대에게 얘네들이 싹 다 포위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일본 군대의 숫자가 거의 8만. 이 태항산에서 포위를 했던 일본 군대가 그러니까 겹겹이 에워싸서 다 죽을 뻔한 거야. 이제 이 중국 공산군은 끝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 이 일본군은 이때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군대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누굴 제거하고 좀 세력이 약한 공산군을 먼저 제거하고 국민당군을 제거하겠다 뭐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이때 당시만 해도 공산군의 세력이 약했으니까 국민당 군대보다는. 그래서 겹겹이 포위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조선의용군의 윤세주가 이 팔로군 지휘관을 이때 좌권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자기가 탈출로를 뚫어볼 테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팔로군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군들과 연합하는 중국 군대들이 우리나라 군대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과 싸운 노하우를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얼마 안 된 거고 일본과 싸운 게 우리는 막 무슨 반만년 역사 내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만에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또 받았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말을 잘 들었답니다. 그때 옛날에 아까 전에 한중연합작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거의 우리나라 부대에게 있었대요. 말을 잘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좌권이 이제 그 이 좌권이 중국 항일 전투에서 우리나라에서로 얘기하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면 김좌진, 홍범도 뭐 이런 급이에요. 중국 항일 전투사에서는 이 좌권 장군이 이거거든. 근데 이 좌권이 이제 윤세주가 이렇게 탈출로를 뚫어 보겠다니까 그럼 그래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윤세주가 탈출로를 뚫는데 이게 탈출로를 어떻게 뚫냐면 중국 사진에 보면 이건 윤세주 사진 아니었는데 사진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관절 위쪽으로 다 수류탄을 감아요. 이 조선의용군 애들이 총 200명인데 그래서 수류탄이 몸에 80발이 감아졌다니까 이게 지금 관절 위로 다 감은 거거든. 층층 다 수류탄을 80발씩 한 몸에. 그리고 이제 200명 정예부대를 뽑아서 200명이 2개조로 나눠서 이걸 이제 탈출로를 뚫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1개조가 여기를 이제 수류탄을 횡으로 쳐서 횡으로 얘네들이 서서 던지면서 뚫는데 이걸 이제 뚫으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뚫어가니까 일본 애들이 일로 모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을 뚫은 거야. 두 번째 2개조가. 그래서 이 팔로군이 이때 당시에 거의 17만, 15만, 뭐 15만에서 17만 이렇게 헤아리는데 얘네들이 다 살아 이 탈출로로.
이 다 산다고.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조를 맡았던 게 윤세주인데 윤세주가 이제 여기서 죽죠. 이 탈출로를 뚫다가 윤세주의 시신 기록에 보면 윤세주의 시신이 이제 하반신이 없고 상반신만 발견되는데 수류탄을 던지다가 이제 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반신만 발견됐는데 이거를 공교롭게도 이걸 이제 뚫어내는데 좌건 장군이 윤세주의 시체를 본 거야. 상반신만 있는 시체를.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한테 이걸 시체를 수습하라고 했더니 얘가 도망가더래. 기록에 보면 그 다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긴박한 상황에서도. 도망가니까 좌건이 그 시체를 이제 여기다 묶었대. 상반신만 있는 시체를 자기 목에다 이거 옷을 이렇게 해서 묶었나 봐. 그러고 이제 좌건이 가다가 좌건도 죽어. 그래서 이 시신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좌건이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고 위에 윤세주의 시신이 이렇게 엎어져 있고 이게 이제 발견이 됐다고 나중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끊고 그래서 결국 이 중국 팔로군이 다 산 거야. 공산군이.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때 당시에 중국 학도병을 이끌고 있던 학도병 지원군 대장이 덩샤오핑이야. 그때 당시에 한 세넷 이렇게 됐는데 이 덩샤오핑이 누구냐면 중국 개혁 개방을 한 사람이야. 지금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 덩샤오핑 아니야. 덩샤오핑 아니었으면 지금 큰 북한이 돼 있을 거야 아마. 적절한 예 아니야? 덩샤오핑 아니면 규모가 큰 북한이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중국이. 근데 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하면서 지금 중국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그 덩샤오핑이 80년대 9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에 중국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중국 주석이 됐을 때 이 좌건의 무덤을 다시 만들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 좌건의 무덤이 지금 이 태양산 가면 여기에 있다고. 중턱에 좌건 무덤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좌건의 무덤이 실제로 가보면 되게 커요. 중턱에. 우리나라 신라 왕릉 같이 생겼어. 상 중턱에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이 좌건 무덤을. 근데 여기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상에 윤세주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더 커. 산 정상에 무덤이 더 크다고. 그러면서 이 마오쩌둥이 주석 시절에 이 자꾸 윤세주 무덤을 참배를 하면서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윤세주가. 그러니까 덩샤오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하는 장면이었겠죠. 자기 인생에서. 이 조선 의용군들의 이런 활약이. 그래서 조선 의용군의 그 총대장이었던 윤세주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고 덩샤오핑이 했던 말 중에 윤세주가 없었으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조금 뭐 논리적 비약은 있을 수 있지만 윤세주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일본군한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튼 이 중국 팔로군이 다 살았으니까. 그래서 윤세주에 대한 기념 사업이 덩샤오핑 때 많이 일어나요. 물론 뭐 외국 사람이니까 뭐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그러든 건데 요즘에 그 택시 운전사 거기 보면 피터 한치케 그 독일 그 기자 있잖아. 기자. 국영방송 기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막 되잖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의 추모하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다른 나라에서. 아무튼 윤세주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다 했어. 끝나야 되는데 중국이 국공 내전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조선 의용군 애들이 죽은 게 아니거든. 윤세주만 죽은 거고 조선 의용군 애들이 국공 내전에 참전을 해요. 누구 편에서 싸워줬겠어? 당연히 공산당의 편에 싸워줬겠지. 근데 결국 누가 이겨? 공산당이 이겨서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가고. 그래서 중국 국공내전에 참전해서 공산당의 승리를 보고 이 조선 의용군 애들이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는데도 국공내전에 계속 참전해서 싸운다고. 그래서 국공내전의 승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생각해봐. 어디로 왔겠어? 당연히 북한으로 갔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 인민군의 핵심 멤버가 되는 거야. 중국 국공내전에 참전하고
해방 이후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된다. 이러면 얘기 끝난 거야. 북한 인민군 애들이 6.25 전쟁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 윤세준 죽었으니까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북한,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북한 초대 국방부 장관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북한 인민무력부장, 초대 인민무력부장이 김두봉이라고, 김두봉. 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에요. 다 끝났어. 여담인데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 아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야구를 했어요. 근데 한국과 잘 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야구 시합을 하는데 베이징 사람들이 일본을 막 응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야, 아니 왜 한국과 일본하고 야구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응원해?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되게 싫어하지 않나? 일본한테 당한 것도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해. 우리를 더 싫어해. 왜? 아마 우리가 아니고 북한이랑 일본이랑 야구를 했으면 북한 홈 경기였을 거야. 베이징은 그런 도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 알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역사 공부 많이 해. 중국은 역사 교육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중국 사람들 역사 교육 많이 시켜. 그러니까 다 안다고. 동아시아사 정도는 거의 다 섭렵하고 있어. 왜냐면 동아시아사가 자국의 역사니까. 중국은. 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좀 우리가 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을 배웠는데 지금 끊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광복군이 남았어 아직. 한국 광복군을 해야 되는데 좀 끊고 잠깐 숨 고르기 좀 하고 그러고 좀 이어서 나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